안녕하세요. 20년 경력 비뇨기과 전문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2살 박철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셔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원장님, 우리 집사람이 요즘 이상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글쎄, 자꾸 목이 파인 옷을 입고 제 앞에서 알짱거리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애교를 부린다니까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아니면 저 양반이 나이 들어서 주책인가 싶어서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참느라 혼났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죠. 어르신, 그건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신호요. 박 어르신은 제 말에 어리둥둥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상담이 끝날 때쯤엔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아내분과 함께 다녀온 온천 여행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밑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 최고의 주말이었습니다. 혹시 아내의 마음을 더는 모르겠다 싶으신가요?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지나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보내는 신호를 자꾸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시며 외로운 밤을 보내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보내는 아주 섬세하고 비밀스러운 신호 4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하셨던 강원도 춘천의 68살 김영수님은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아내와의 관계가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원장님, 죽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이 마법 같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혹은 오늘 이야기에 기대를 품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과 나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마음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녀의 작은 손짓,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예민했던 감각이 무뎌진 것이죠. 이것은 결코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편안해져서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에 둔감해진 것뿐입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서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당신을 원해요라는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곤 하죠. 사회적 통념도 한몫합니다. 여성은 성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여성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남성은 그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언어를 다시 배우고 아내가 보내는 사랑의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고장난 관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꺼져 있던 사랑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내가 당신에게 뜨거운 무언가를 기대할 때 보내는 첫 번째 신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쇄골이나 가슴골을 살짝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에이, 그건 그냥 옷 스타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특히 단둘이 있는 저녁 시간에 평소와 달리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의 욕구를 좀 더 솔직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성적인 욕구를 느낄 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이로 인해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대놓고 가슴을 깊게 파는 옷보다는 쇄골이나 목선이 은근히 드러나는 스타일이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함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특별한 메시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사례 하나.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5살 최진영님은 아내가 몇 주 전부터 저녁 식사 때마다 어깨선이 예쁜 블라우스를 입는 것을 보고 처음엔 옷 새로 샀나 보네 하고 무심코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것이 아내의 신호였음을 깨닫고 저녁 식사 후 오늘따라 당신 목선이 참 아름답네라고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웃는 모습을 몇 년 만에 처음 봤다며 그날 밤 두 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전해오셨습니다. 사례 둘.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0살 이정민 님은 평소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는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쇄골을 쓸어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릇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만져달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아내의 목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고 그 작은 스킨십이 두 분 사이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례 셋. 대구 수성구의 62살 박현주님은 얼마 전 아내와 단둘이 떠난 여행지에서 아내가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오프숄더, 즉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웬 주책이야라고 타박을 줄 뻔했지만 꾹 참고 정말 잘 어울린다, 보기 좋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그날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밤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덥거나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호 하나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목덜미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고개를 살짝 기울여 목덜미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자 유혹의 신호입니다. 목덜미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는 생명의 중심 부위이기도 하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상대에게 목을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도 이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 앞에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목덜미를 무방비하게 드러내는 것은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에게 나를 맡기고 싶어요라는 깊은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행동 심리학 연구에서는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횟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한두 번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목덜미를 드러낸 채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행동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긴장감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카락을 꼬거나 입술을 만지거나 살짝 함는 행동, 그리고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현상 등이 동반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7살 한상철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슬쩍 기대며 고개를 젖혀 목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한가 보네 하고 말았겠지만 그날은 용기를 내어 아내의 목덜미에 부드럽게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눈을 감았고 두 분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례 둘. 광주 서구에 사시는 73살 정재호님은 아내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긴 머리를 한쪽으로 쓸어넘겨 목선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뒤로 다가가 목덜미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례 셋.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4살 윤지환님은 아내가 통화할 때와 자신과 대화할 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는 별다른 행동이 없던 아내가 유독 자신과 이야기할 때면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며 목덜미를 자주 드러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만 보내는 특별한 신호임을 직감했고 당신은 목선이 참 예뻐라는 칭찬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윤님 앞에서 더 자주 목선을 드러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이 행동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이 뻐근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워서 머리를 올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함께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바로 시선을 주다가 황급히 피하는 행동입니다. 문득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여성에게 있어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지만 동시에 당신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지만 차마 내색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여성의 특징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럴 때 남성의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쳐다봐? 라고 묻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무안함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설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가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9살 김민주님은 아침 식사 중에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아내가 밥은 먹지 않고 턱을 괜 채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아내는 깜짝 놀라며 밥에 뭐가 묻었나 해서요라며 둘러댔지만 김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두 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근 전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사례 둘.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71살 최동원님은 서점에서 각자 책을 고르다가 아내가 책꽂이 너머로 몰래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몇 번이나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내는 딴청을 부렸지만 최님은 그 모습이 귀여워 아내에게 다가가 나 감시하는 거야? 라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날 두 분은 연애 시절처럼 손을 꼭 잡고 서점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례 셋.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66살 이강민님은 동창회에 함께 갔다가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틈틈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른 여자 동창들이랑 너무 다정하게 지내지 말라는 질투의 신호와 그래도 내 눈엔 당신이 제일 멋있다는 애정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했어라고 말해주었고 아내는 말없이 그의 품에 기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 얼굴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목소리 톤의 변화와 애교 섞인 말투입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차분하던 아내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목소리 톤이 한 톤 높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며 콧소리가 섞인 애교를 부린다면 이것보다 확실한 신호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고 이는 성대의 긴장을 풀어 목소리를 더 높고 경쾌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까르르 웃어주고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것 역시 나는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워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중요합니다. 원래 애교가 많은 성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당신을 대할 때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자녀나 친구들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와 당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당신과 대화할 때의 목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당신 앞에서만 유독 귀여운 말투를 사용하고 말끝을 살짝 올리며 묻는 듯한 어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은 아내의 사랑스러운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하나. 제주시에 사시는 75살 강태환님은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할 때는 밥 먹었냐? 빨리 들어와라. 라며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다가도 자신에게 와서는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라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변화가 귀여워 당신 목소리 들으니 갑자기 힘이 나네라고 응수했고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례 둘.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7살 한기주님은 아내가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코미디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조르며 자신의 팔짱을 끼고 작은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아내의 변화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사례 셋. 강원도 원주시에 사시는 65살 서민재님은 아내가 자꾸 여보야, 자기야처럼 평소엔 쓰지 않던 호칭을 부르며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왜 이래 닭살 돋게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왜 그래 우리 애기 라며 장난스럽게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마치 20살 연인처럼 장난을 치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함정은 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당신에게 무언가 비싼 것을 사달라고 조르기 위한 밑밥일 수도 있습니다. 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후의 행동은 어떤지를 함께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신호들을 발견하고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주책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가 보낸 용기 있는 신호를 외면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은 오해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네. 이제 정말 나에게 마음이 떠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극복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목선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라는 칭찬 한마디. 아내가 당신을 쳐다보다 시선을 피했다면 말없이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기. 아내가 애교를 부린다면 당신도 미소로 화답하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이런 작고 사소한 반응들이 쌓여 아내에게 내 마음이 전달되었구나라는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이 바로 두 사람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통해 제2의 신혼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4살 김도연 어르신은 몇 년간 아내와 각방을 써왔습니다. 성격 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아내의 신호를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아내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당신이 보내는 신호들을 이제야 알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날 이후 두 분은 다시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아내를, 제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69살 박서준님은 아내가 보내는 신호들을 캐치한 후 아내만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와인 한 잔을 따라주며 서툴게나마 춤을 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내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춤을 추는 내내 아내가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원할 때 보내는 4가지 비밀스러운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쇄골이나 목선을 드러내는 과감한 노출. 둘째, 가장 약한 부위를 보여주는 목덜미의 유혹.
셋째, 마음을 들킨 듯 황급히 시선을 피하는 수줍은 행동. 넷째, 당신 앞에서만 돌변하는 목소리 톤과 애교. 이 신호들은 말보다 더 정직하게 마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연인을 사랑의 탐정이 되어 관찰해 보세요. 분명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아내의 옷차림에, 말투에, 눈빛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식어버린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내의 신호를 읽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당신처럼 아내의 마음을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자신감 있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